자, 여러분 오늘 작전 돌입할 텐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중국의 추가 관세 10%가 매겨지는 날이기도 하지만 중국에서는 대대적인 정치 행사이자 경제 행사죠. 양회가 이제 돌입하게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제목을 잠깐 보셨지만은 트럼프의 악수. 트럼프와의 전화를 거부하는 시진핑의 속내, 여기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양회니까 양회 이야기를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원래는 정치 행사잖아요. 양회. 두 가지의 회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두 가지의 회의가 뭐냐? 하나는 우리가 정협이라고 부르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게 정협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죠. 이 전인대, 이 두 개의 회의 때문에 우리가 양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부터 정협이고요. 내일부터 전인대, 한 일주일간 펼쳐지게 되는데, 핵심은 이제 리창 총리가 나와가지고 하는 그 업무 보고가 이게 그냥 다예요. 일주일간 하더라도 리창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업무 보고 내용,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 그리고 여기에 따라 나오는 내수 부양책, 경기 부양책입니다.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요. 목표치를 정했으면 그거를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치를 정한 것이 곧 현실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를 정하든 6%를 정하든 그 목표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아마 5%대는 제시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올해 5%의 중국 경제를 성장하려면 어떤 내수 부양책이 있어야 되는가? 거기까지가 패키지를 나오면 중국 관련주들, 중국이 얼만큼 진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은 공산당이어서 전망치가 곧 실현치다. 이거를 꼭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AI 첨단 산업에 대해서 올인하겠다, 이런 내용도 오늘 분명히 시진핑 여러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작년에 나왔던 이구환신 정책, 옛날 물품 갖고 오면 새 것으로 바꿔주면서 가전이라든가 이런 내구재에서 보조금 주는 요 이구환신이 대성공을 거뒀다라고 자체 평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이거를 하는데 보조금을 좀 더 주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AI에 대한 국가 전폭적 지지를 이야기할 텐데, 그러나 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이번 양회에서 어쩌면 중국이 갖고 있는 내수 부양책을, 경기 부양책을 다 쏟아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트럼프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하는 걸 좀 더 보고 중국도 뒤로 부양책을 아껴둘 것 같은데, 오늘부터 중국의 10% 추가가 또 매겨집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기존에 한 25%를 매겨요. 많은 부분은 또 40%인데 여기에 지난번에 10% 매겨져 있죠. 이제 10%가 또 들어갑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중국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가격 경쟁력이 없는 그런 충격인데, 그런데 당초에 왜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 안 하나, 이런 의구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안 하는지가 이번에 미국의 언론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시진핑이 안 한답니다. 이게 좀 시간 타임테이블을 보면 2월 3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4시간 내에 시진핑과 통화를 할 거다. 이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를 할 거다라고 하고, 그 다다음 날인 2월 5일에 백악관에서 이제 곧 한 라인 연결된다, 미중의 통화가 임박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끝이었고요. 지금 3월이 왔는데도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었는데, 아마 그 2월 5일 날 백악관에서 미중 통화 임박하고 이때 뭔가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기 때를 바라보면 시진핑이 먼저 고개를 조아렸는데요. 지금 미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 시진핑이 오히려 연락을 안 한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좀 이제 백악관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이렇게 좀 부추겨도, 판을 깔아줘도 시진핑이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진핑의 계획, 머릿속에는 시간은 나의 편이다. 왜냐? 자기는 지금 사연임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는 라스 트럼프잖아요. 이번이 끝이고 이제 미국은 중간 선거까지가 첫 번째 테스트고요.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힘을 잃어버리면 바로 레임덕이 옵니다. 게다가 이번에 라스 트럼프예요. 아무리 트럼프가 잘해도 추가 대통령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6년 중간 선거까지 버티려고 하나, 이 정도로 지금 시진핑은 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고요. 지금 트럼프는 관세로 중국을 누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국은
세계 화살, 혹시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언론 쪽에서 우리에겐 세계 화살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관세 때리면 우리도 관세 때린다. 아마 이번에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 때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관세 장벽인데, 뭐 구글을 반독점으로 조사한다든가 WTO에 제소한다든가라는 이제 두 번째 화살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화살이 바로 오늘 조금 이따 이야기할 히토류입니다. 당장에라도 지금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항 관세를 매기게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진핑이 미국이 더 압박을 하면 이 히토류 카드를 꺼내 둘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아마 이번 주 내로 한번 히토류를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우크라 광물협정을 통해 이 파국이 되면서 미국의 히토류 이거 계획이 약간은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히토류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아마 중국이 세계 화살 중에서 마지막 화살인 히토류 보복을 꺼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과 생산량에 대한 이제 그래픽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매장량이에요.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죠. 4,400만 톤. 그런데 베트남도 못지않게 있고요. 러시아, 이제 저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점령지입니다. 하고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그린란드도 안 나와 있지만은 160만 톤 정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저 매장량이 아니라 생산량입니다. 생산 비중을 보면 중국이 거의 70%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히토류를 이제 꺼내서 그걸 추출을 하는 와중에 광석에서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 특히 뭐 남미 국가들도 본인들이 뭐 바보가 아니잖아요. 돈도 없는데 왜 히토류를 개발 안 하냐? 히토류를 개발한다는 것은 중국 정도, 우리는 뭐 환경 오염 괜찮아, 이 정도의 정신 마인드 아니면은 쉽게 생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오히려 저 포인트를 맞춰야 돼서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심지어 호주 같은 나라들도 어떤 이 테크닉을 쓰냐면, 자기네들이 히토류 나오잖아요. 이거를 말레이시아 같은 데다가 운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추출을 하려는 이제 이런 꼼수를 보여요. 자기네 나라는 환경 오염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 히토류를 매장된 것과 실제 생산하는 것의 갭이 상당히 크고 당분간은 이제 중국이 압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화살로 중국이 많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투자 포인트죠. 이제 이번 주 혹은 이번에 시진핑이 드디어 세 번째 화살 히토류 보복을 꺼내든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크게 히토류 관련주들은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저 광석에서 히토류를 뽑아내는 그 추출 기술이 있는 쪽에 그런 기업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히토류를 갖고 올 수 있는, 수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지금 변동성이 큰데, 히토류 자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뭐 2차 전지든 전기차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뭐 페라이트 자석이라고 하는데, 이 대체 자석 포인트,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테마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는 매장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추출과 가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란드도 많고 미국도 그것 때문에 탐나지만 결과적으로 환경 오염 때문에 그 추출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기술이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히토류 추출 기술이 있는 포스코 그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이미 히토류 원강에서 분리하고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히토류가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코 그룹이 향후에 정면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이 다 해서 필요가 없지만 중국이 히토류 보복을 할 때는 돋보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이 두 종목이 아마 히토류 보복 쪽에서 특히 재료, 추출 기술 쪽에서는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수입 조달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수출 통제를 해버리면은 조달할 쪽은 없는데, 그나마 앞서도 봤지만은 매장량 쪽에서 2위가 베트남이고요. 베트남이 그래도 뭐 베트남이 꼭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환경 오염에서 좀 자유로워요. 즉 베트남에 있는 히토류 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 호주보다는 베트남의 확률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도 미미하지만 자체적으로 히토류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이 엄격하게 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못 끼어드는. 근데 여기를 치고 들어간 기업이 있는데 우리의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원래부터 베트남에 대한 사업을 오래 했고 이제 해저 케이블 만드는 쪽인데 이 히토류 개발에도 함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아 있을 경우에 히토류를 사올 수 있는데 조달할 수 있는 데는 LS 에코에너지가 이제 또 하나의 관련 기업이고요. 앞서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가 언급을 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거를 알고 베트남에 이미 한 지금 뭐 10억 달러 이상, 12억 달러를 투자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달 쪽에서도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히토류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종목은 너무나 이게 시총도 작고요. 800억, 900억이라서 이제 언급은 안 해드리는데 파라이트 마그네트라고 해가지고 히토류 자석이 쓰이는데 히토류 자석 없이 새로운 자석으로 히토류 자석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 페라이트 관련주 쪽은 좀 변동성이 크다는 것도 함께 유의를 해 두십시오. 자, 오늘 이제 아마 시장 어렵게 출발을 하겠지만 중국 양회 쪽에서의 또 하나의 탈출구 있나 보시고 시진핑이 히토류 보복을 꺼내든지 거기에 따른 히토류 관련주들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